안녕하세요. 오늘도 한땀입니다. 오늘 역시 퇴근 후에 한땀 해보려고 합니다. 제 거의 패턴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6시에 퇴근하고 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뭔가 가죽공예에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한 11시부터 하면 1시에서 1시 반 정도 시간을 좀 소요해. 2시간이니까 하루에 따지면 2시간 정도라고. 근데 뭐 2시간이라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소리가 막 나게끔 할 수도 없고 되게 조용조용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약이 조금 많죠. 이것저것 하는데. 그래서 이제는 그나마 좀 능숙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면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인데, 그럼에도 절대적인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만들어내기에는 좀 힘든 면이 좀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죽 공예를 취미로 하면서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뭐 어떤 취미 생활이든 그쪽에 이제 한번 발을 들이면 몰랐던 세상이기 때문에, 또 초반에는 워낙 이제 그런 설레임, 기대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좀 빠지게 되면은 그쪽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, 이제 가죽 공예를 시작을 해서 이쪽 이런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, 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냐면, 사람들의 지갑이나 가방, 뭔가 가죽으로 된 제품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눈길이 한 번 더 가요. 이게 뭐 워낙 많잖아요, 가죽 제품들이. 근데 뭐 갑자기 못 보던 게 있거나, 뭔가 저런 모양이 있어? 저런 디자인의 가방이 있어? 약간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. 사실 이런 수공예 핸드메이드 가죽 이제 제품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크게 많아요.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수공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, 다른 것보다. 그리고 이런 가죽에 대해서나 이런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뭐 가까운 가게라든지, 뭐 요즘은 다이소도 있고,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, 굳이 뭐 비싼 가격에다가 뭐 이게 좋은 가죽이라고 해도 잘 모르겠고 왜 좋은지 모르겠고, 거기에다가 핸드메이드라고 비싸다, 뭐 지갑 하나, 카드 지갑 하나가 8만원, 9만원, 10만원 한다 그러면 사실상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. 왜냐면 저도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봤던 것 같아요. 수공예 제품은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고, 굳이 이걸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. 굳이 이걸 사야 된다, 왜? 가면 더 싼 거 많은데 뭐 이런 거죠, 어차피. 근데 가죽 공예를 시작을 해서 직접 만들다 보면은, 아,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을 쓰는구나. 그럼 이제 이런 소품에 관심이 있는 분인지, 아니면 뭔가 뭐 가죽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사람인지, 뭐 이런 최소한의 정보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뭐 크게 쓸 데는 없다만,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뭐 추리 같은 거 하잖아요.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. 심심할 때, 뭐 그럴 때 괜히 혼자 단선을 하나 잡았어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. 그리고 이제 가방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다니냐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태도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내 물건을 되게 험하게 다루는 사람, 되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뭔가 그거에 대한 태도도 있겠죠.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에 금방 가도 바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, 이거는 뭐 어차피 깨지는 건데 좀 더 깨졌다 바꾸지 뭐 이럴 분도 있고.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쓰냐, 태도 어떻게 쓰냐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, 그게 한 가죽 공예 시작하면서 바뀐 첫 번째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해외 직구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제 해외 직구를 아직 안 해보신 분도 많고, 굳이 뭐 아마존, 알리, 테무 뭐 이런 것들, 중국이나 미국의 그런 쇼핑몰 플랫폼을 우리가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.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면 솔직히 쿠팡만 해도 뭐 당장 내일 오는데, 없는 게 없는데, 가까운 다이소만 가도 웬만한 건 다 사는데 굳이 뭐 해외 걸 사? 아무리 싼다고 하는데. 요즘에 다이소도 5천원짜리 의류 내놓고 있는데, 테무, 알리에서 옷을 굳이 내가 사? 어떨지도 모르는, 시간 들여서. 이렇게 해서 한번 뭐 궁금함, 호기심에 해봤던 분도 계실 테고, 아예 안 해봤던 분도 계실 거예요. 저는 거의 안 했어요. 이거 하기 전에는 알리, 테무 깔지도 않았고 굳이 할 필요도 못 느꼈고,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거나 아니면 다이소, 쿠팡 이 세 개 말고는 굳이 다른 쇼핑몰을 찾아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가죽 공예를 시작을 하니까
이게 테무, 알리, 아마존 같은 걸 안 쓸 수가 없어요. 왜냐? 자,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가죽 지갑이라든지 그냥 반지갑 아니면 뭐 카드 지갑, 지퍼 있는 지갑 이런 걸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완전체 하나를 사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뜯어서 다 하나하나 분해를 해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지퍼, 사실 이 지퍼를 원래는 되게 뭐 없이 그냥 지퍼만 있어요, 길게. 근데 그거를 잘라서 길이에 맞게 자르고 또 마감을 해서 지퍼 열고 닫는 그 손 닫는 부분을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마감을 하는 거 첫 번째. 그리고 뭐 가방 끈을 연결하는 고리 아니면 잠금 버튼, 이 하나하나가 사실상 다 부속품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구매를 해야 돼요, 결국에. 근데 이게 되게 자잘자잘한 것도 있고 되게 종류도 많고, 이게 뭐 신설동 가서 사시는 분도 많고 되게 인터넷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차피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이 많아요. 가죽공예 제품들 자체가 중국에서 건너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중국 어차피 살 건데 이제 이런 거 100개, 200개 그냥 미리 주문해 놓고 쓰자, 이런 게 많아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해먹고, 어차피 이게 뭐 퀄리티 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싼 게 좋으니까 대신에 어떤 뭐 특정한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걸 쓰죠. 아무래도 낮은 가격대에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구멍을 내는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좋은 거 쓰기도 하고.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일본제가 좋고 어떤 것들은 그냥 중국제 사는 게 좋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직구 같은 거 안 해보셨던 분들도 결국엔 하게 된다, 많이 하게 된다. 그리고 어마무시해요, 그 종류가. 제가 모르고 있던 분야도 있고, 와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활용한다고? 이런 것도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. 와 이걸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. 그럼 저도 사보는 거죠. 사서 해보고 이거 나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했지?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래서 색깔마다, 실도 마찬가지. 실도 색깔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굵기도 다양하고 바늘도 그렇고 안에 어떤 보강제를 쓰냐, 어떤 천을 쓰냐, 이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알리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빠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. 구매해서 검수하고 통관 거쳐서 거기서 세관 검사하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게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잡아야죠.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못 견뎌요. 내일 와야 되는데 한 이틀 동안은 해외에서 구입하면 검수 뭐 제품 준비 중이야. 이틀 동안. 이틀 지나면 이제 출발 준비. 한 4일차 되면은 이제 공항으로 출발, 공항에서 픽업. 5일차에 뭐 그런 거죠, 세관 준비, 통관 준비 중. 6일차에 국내 택배사로 인계, 7일차에 뭐 어디 허브, 8일차에 배송지 도착. 8일 정도는 그냥 내가 시켰었지 라고 까먹고 있어야지, 이거를 쿠폰만 기한이면은 성격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약간의 인내심도 생기게 된다. 그리고 뭔가 좀 그거에 대한 설렘이 또 있어요, 또 오래 기다린 만큼. 그래서 그렇게 조금 원래 생활 안 하던, 이런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게 되면 조금 성격으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인내심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, 조금 인내하는 게 좀 편해질 그런 경우도 있고. 또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, 주변에 알릴 경우, 가죽공예 한다 라고 알릴 경우,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해줬다 이런 경우인데, 사실상 가죽공예를 시작을 하면은 뭐 이제 주변에서도 저도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모이다 보면 가죽 나눠줄 일도 많고 살 일도 많아요. 가죽을 살 일도 많고 어디서 얻어서 쓸 것도 많고 또 공유도 하고.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은 또 사실상 저 개인이 쓰는 지갑이 뭐 몇 개나 되겠어요. 저도 지금은 이제 총 2개를 쓰고 있는데, 그냥 정말 메인으로 제가 들고 다닐 그 만든 지갑 하나랑 원래 이거 하기 전에, 수공예 하기 전에 쓰던 반지갑 하나를 이렇게 2개를 쓰고 있는데, 근데 반지갑은 자주 안 쓰는 카드를 넣거나 현금 넣어 놓는 용이고, 그냥 제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카드 지갑은 신분증이랑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지갑 하나, 카드 하나 넣을, 딱 그렇게만 들고 다녀요.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그 이상은 뭐 딱히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뭐 만들게 되면 나중에 파우치를 만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뭐 계속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 지갑을 만들어 놓은 게 쌓이죠. 저도 벌써 한 4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드릴 거 주변에 드리고도 남아요. 왜냐면 작정하고 만들면 하루에도 하나는 만드니까,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있으면. 그러니까 이걸 또 누구한테 드리고 보면은 또 뭐 고맙다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주시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? 뭐 얼마면은 내가 이거 살 수가 있어? 뭐 이런 얘기도 들어오니까 약간의 뭐 인간관계에 좀 도움이 돼요. 왜냐면
어차피 나는 안 쓸 거니까 만드는 재미인 거지 뭐 이걸 내가 매일 들고 다닌다 이것도 좀 부담스럽네. 뭐 진짜 10개를 만들어 놓고도 하루에 하나씩 이거 뭐 언제 다 옮길 거예요 내용물들을.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결국에 손이 가는 게 있더라고. 다 만들어 놔도 결국에 내가 손이 가는 제품이 있어. 그러면 그거 쓰게 되는 거야. 그 외 것들은 약간 그냥 내가 한쪽에 나만의 전시를 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만족감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죽 공예를 취미로 하게 되면은 생기는 좀 하나 같아. 첫 번째가 남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가죽 제품을 좀 더 유심하게 보게 된다. 뭐 당연한 거죠. 이제 두 번째로는 태의 직구, 알리, 테무, 아마존 이런 것들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주 사용하게 된다. 세 번째,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 나누다 보니 그거 외에 뭐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간단한 키링 같은 것도 몇 개 들고 다니기도 해요. 선물로 드리기 위해. 키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가죽을 싼 가죽도 있고 비싼 가죽도 있다 보니까 비싼 가죽은 어쩔 수 없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 똑같은 한 평이라 그러면 가죽에서는 30 곱하기 30이거든요. 그 사이즈를 이제 한 평이라고 하는데 이 한 평에 1,000원짜리 한 평 30에 30 사이즈를 1,000원에 파는 데도 있고 1,000원짜리 가죽도 있고 이거를 10,000원짜리 가격 값어치가 되는 가죽도 있어요. 15,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천차만별인데 아무래도 비싼 게 그 이유에 있어서 비싸긴 한데 만약에 내가 한 평에 10,000원짜리 샀을 때 쓰고 남은 부위가 많으면 어찌됐건 제 손해잖아요. 이걸 팔든 안 팔든 더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든 거니까. 그럼 이제 그런 짜투리 같은 부분으로 키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거를 뭐 아까 했던 지갑처럼 제가 가방에 다 달 수는 없잖아요. 키링을 만든다고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뭐 초면 있는 분한테 저 그냥 가죽공예 취미를 하고 있어요. 뭐 스마트 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말만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한 키링 선물해주고 뭐 동전지갑 같은 것도 뭐 선물해주고 이러면 확실히 그 인상에 남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죽공예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그런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. 가죽공예라고 요리 잘하는 것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뭔가 그냥 전문가 분야처럼 보이잖아요.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게 약간 자신의 하나의 더 매력을 어필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성적인 걸 떠나서 저 사람 이런 것도 하는구나.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 다 생각은 안 나도 가죽공예 그때 키링 디자인 걸 가죽공예 한다는 이거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가죽공예를 했을 때도 좀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명이랑 작업을 하기에는 힘들어요. 어찌됐건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자르고 내 손으로 붙이고 바느질 해야지 남하고 같이 바느질 할 수는 없거든요. 남하고 같이 칼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 작업인데 또 이런 외향적인 분들은 그게 또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가만히 조용히 칼질만 한다니. 왜냐면 구직칼이 나를 엄청 갈아놓고서 써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가죽을 자를 수가 없어요. 그냥 뭐 커터칼로 종이 자를 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힘을 주고 나를 잘 갈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삐끗해서 만약에 손으로 간다. 와 그거는 그냥 베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심하신 분들은 응급실 가서 접합수술을 해야 돼. 뭐 진짜 이제 저도 그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분야 사람들이 막 하다가 손은이로 가서 뭐 인대가 뭐 어디가 조금 해서 수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또 작업이라서 혼자 해야 되고 그래서 외향형인 분들보다는 내향인이 잘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. 혼자 조용히 작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바느질 가죽을 재단을 할 때 자를 때 나는 소리들이 약간 심신 안정도 돼요. 그 공예 이런 유튜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을 넣고 빼고 하면서 잡아당기고 하는 게 삭삭 이런 소리들이 나고 가죽을 재단할 때도 서걱 쓱 서걱 이런 이제 단순한 소리들이 저도 이제 하면서도 안정이 되는 게 좀 그리고 머리 복잡할 때도 하면은 좋아요. 다른 생각이 안 나. 진짜 어찌됐건 내가 작업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꼬매다 보면은 이제 완성이 돼가는 모습이 보니까 다른 생각
잡념이 있던 거, 고민이 있던 게 조금 한순간 내려놓을 수도 있고, 또 그만큼 몰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. 그러니까 가죽 원데이 클래스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느꼈을 거예요. 뭐 2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막 처음에 어렵고 힘드니까 막 집중하고 하다가 네, 이제 마무리할게요.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면은 벌써요? 하고 시계 보면은 2시간 지나 있고 3시간 지나 있고 그래요. 그만큼 몰입하기가 좋아요. 그래서 좀 내가 머리가 복잡하다. 근데 나만의 해소법을 못 찾았다. 뭐 어떤 분들은 러닝을 하기도 하고, 대표적으로 러닝을 많이 하시죠.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시지만, 나는 아직 나만의 방법을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죽 공예도 하나의 조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다만 이거를 뭐 제가 하는 것처럼 사야 되냐? 그러진 않아요.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죽 판매하는 뭐 여러 업체들이 있어서 이제 셀프 키트를 판매를 해요. 간단한 카드 지갑이나 이런 것들은 3, 4만 원 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서 그 구매하면 재료가 다 와요. 뭐 바늘, 실, 마감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오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하루하루 만들어 가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죽 공예 제품이 좋은 건 잘 해지지가 않아요. 가죽 특성이 그렇겠지만 뭐 해진다거나 까지고 막 못 쓰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가죽 제품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많이 써요. 오래 쓰고. 그게 매력이기도 해요. 그래서 결론은 오늘 내용은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다와 가죽 공예를 취미로 두게 되면 뭔가 이런 장점도 있고 몰입하기 좋고 좀 이런 면이 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봐라. 하다가 뭐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써서 알려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답변을 최대한 해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도 짧지 않았던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 마무리 해볼게요. 자, 여러분의 오늘 한 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한 땀은 오늘 어땠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한 땀이었습니다.